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럼 언제쯤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짧게 한번 드리고, 다음 주면 선거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주가 또 메인이니까 요건 짧게, 트럼프 당선되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고 안 좋은 건가 라고 했을 때 그건 한 달 만에 뵈는 것 같은데. 네. 최근 한 달 어떠셨어요? 보나마나 힘들었지 싶은데. 네, 힘들었는데 네. 월요일은 제가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고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영롱 PD하고 하는. 네네네. 네. 그래서 야, 월요일만 나올 걸 이랬는데 오래간만에 금요일까지 나왔더니 역시 금요일 오늘은 시장이 안 좋네요. 와일드합니다. 네. 예. 네. 근데 영롱 PD 같은 이 전문 진행자 아나운서하고 방송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같은 꼰대하고? 저는 뭐 출연자를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네? 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저는 상처 안 받으십니다. 좀 힘들죠. 뭐 조금 불편하죠, 뭐.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적응이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너무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11월 5일이라는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글쎄.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팔고 있는데 거기에 뭐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려고 열심히 하면 물론 그 중에 보이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200개, 1300개? 예, 상승 종목 수보다 한 3, 4배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하락 종목 수가. 예. 거기에 대부분 우리가 찾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에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물론 이제 엄청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뭐 요즘 개별 테마들 막, 요즘은 또 뭐 GD 아십니까? 파워. G드래곤을 줄여서 GD. 그래요? 그게 다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GD 약자도 설명을 들으시고. 예. 네. 뭐 로제. 아니 저한테 꼭 설명한다기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제 연배가 적지 않으세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옛날에 좀 빅뱅의 멤버였던 지드래곤 분이 이제 뭐 신곡 발표와 함께 뭐 이런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걸 보면 그만큼 시장에 이제 뭔가 뚜렷한 덩치 큰 테마가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달 전만 되돌아보면 한 달 전에 바이오라는 엄청 큰 테마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오늘 뭐 바이오 관련된 주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왜냐하면 좀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21선을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다 만들어져서, 네네. 그래서 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들이 괜찮을 때는 그나마 큼직큼직한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아직 뭐 왔다 갔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뭐 개별 종목 관련된 뭐 테마들만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발빠르게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변동성이 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다음 주 뭐 11월 5일이면 다음 주 후반만 되면 일단은 선거라는 리스크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FOMC 연준 또, 그죠? 네, 그것도 끝나고, 그러면 두 개의 빅 이벤트가 끝나면 좀 변동성이 조금은 잦아들지 않을까요? 뭐 차트상으로 있다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봐주시겠지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네, 우리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했을 때 거기서 좀 덜 당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선택했을 때 그 종목이 오를 확률도 좀 높지. 지금은 너무 뭐 큰 이벤트도 있고 변동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은 한 템포 쉬었다가 이렇게 하셔도 그 말씀은 알겠어.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좀 평소 운칠기삼이라지만 지금 뭘 포지션을 잡는 거는 거의 운팔기이 내지는 운구기일 아닌가? 위클리 리포트. 방송에 집중.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F4. 이게 몇 번 다 했어 알습니다. 예. 네, 그래서 11월 첫 주 1101 1101 네.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은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그래도 중국은 선방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예. 이렇게 보면 중국이 제일 부럽고 어제 보니 오늘이 중국이 거의 최대 거래량 나왔던가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는 최대 외국인 매수가 최대 금액이었다. 뭐 하여튼 그런 거 나왔었어요. 중국에? 예, 예.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차이신 제조업 지표 나온 게 또 이제 기준선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예, 50.1이었는데 52로 예, 예. 회복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럽습니다. 예, 부럽고 저희 BSI나 안 되면 ESI 지표라도 좀 주물럭거리서라도 그래 좀 올려주면 좋겠다. 주물럭 이런 얘기하면 되지. 예. 예. 네. 근데 좀 아까 들어오다가 그걸 봤거든요. 뭐요? 동남아 아니고 동아시아 동아시아 3국의 지금 내수 관련된 지표들. 내수? 예, 내수. 네. 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부터 그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이 진짜 좀 처절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 꺾인 각도가 내수가 예.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돈도 못 풀잖아요, 지금. 부동산 오를까 봐. 진퇴양난.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결과의 총합이 지수가 반영되어 있다. 그게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는 저 밑에서 그것도 괴리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못 잡아먹어서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상황들. 네, 이렇게 나오고 물론 지금 나스닥 뭐 유럽 다 이젠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네, 지금 그거는 힘든 건 우리는 옛날부터 힘들었다. 이러면서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쉬고 싶어요 이럴 때. 쉬고 싶죠. 예, 우리 진영님 말씀처럼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습니다. 물렸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좀 계좌를 안 보면 되는데요.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침에 딱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또 이런데 근데 눌러봐요. F5 새로 고침해가지고 계좌 잠고 딱 보고 또 이러고 있다가 또 그러다가 조금 지수가 이제 약간 좀 돌아서요. 아까도 보니까 아침에 낙폭을 잠깐 줄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내 계좌도 좀 올라갔을까 또 F5 이거 하다가 이거 한 대여섯 번 하다가 그냥 오전 지금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을 먹고 왔다가 그래서 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딱 보죠. 밀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는 밥이 네. 소화가 되고 이렇게 배변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밥은 배로만 가 살이. 보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오케이. 네. 그렇게 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한 2시 넘어가니까 또 이제 팍 꼬꾸라지거든요. 글쎄. 그때는 보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의 하루 일상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요. 몸으로 말해요. 이런 얘기에 위로를 받아야 되니 민수 형도 나하고 별 차이 없구나 이런 정도에서 그래. 예, 그나마 고맙습니다. 예. 네. 살고 싶습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나스닥이 조금 기분이 나쁜 게 일단 신고가는 한번 경신을 했어요. 경신을 하다 보니까 경신을 했는데 경신하고 이틀 만에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나 S&P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수순 일단 나도 찍어봤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밀리더라고요. 근데 요 지금 보니까 어제 한국 시장에서 좀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여기 인포백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한국 보니까 미국이 조정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선 포지션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또 종가를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 포지션이 갑자기 단기 투매를 유도해놓고 또 선물은 쫙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식도 그렇게 많이 판 게 없어요. 많이 판 것도 없어요. 네. 예.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나스닥은 일단 좀 단기로 요 정도쯤에서 지금까지 약간 좀 얕은 조정을 보일 부분이 좀 일단 깨졌습니다. 예. 어제자로 깨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조정 그 추세도 약간 흔들리고. 그러면 이거 잘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되겠죠. 네, 근데 강한 시장이면은 이거 했다가 오늘 당장 반등 탁 해서 어제 빠진 거 한 3분의 2 양봉으로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탁탁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근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아예 대선 끝나고 뭐 보자라고 하게 되면 17,900 여기까지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고 더 기분 나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예. 혹시 보셨습니까, 소장님? 예.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차트가 더 안 좋죠. 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그나마 AI와 함께 그나마 이렇게 아주 창창한 꿈을 꾸고 오던 이쪽이 이틀 만에 이렇게 딱 된다는 얘기는 좀 그래요. 좀 더티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당장 돌아가면 좋겠는데 열어놓고 뭐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다는 거 이번에 느꼈어요.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것도 우리나라 저 서학개미들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종목 아닙니까? 뭐 매매 많이 하신 종목이죠. 많이 예전에 급등할 때는. 네. 예전에 급등할 네, 때는 네, 네. 그건 뭐 주가 빠지게 되는 이유도 그렇고 빠지는 것보다 더 겁나게 빠지네. 아유 오죽하면 그 회계 감사 법인이 아니 나 안 해 하고 가겠어. 오죽하면은 그게 미국도 그러니 뭐 우리야 뭐 당연하지. 그래도 깔끔하네요. 뭐가요? 제가 같았으면은 양봉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양봉이 나와. 개파락하고 양봉 나옵니다. 하고 양봉이 나와. 그럼 막 버티다가 또 그러다가 회사는 또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다음에 개파락 딱 나오고 또 버티다가 개파락 3번 나오고 그게 우리 K 증시의 매력 아닙니까? 아 8기회를 준다. 8개를 주기도 하고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있습니까? 빠질 때든 오를 때든 빠져도 그냥 안 빠지고 탕탕 튀다가 또 확 죽이잖아. 욕 좀 해도 됩니까, 소장님? 합시다.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언제 뭐 가릴 거 가리고 따질 거 따졌습니까? 욕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래. 예. 사랑합니다. 욕하고 가요. 했습니다. 저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예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네. 저희 그래도 예, 격조 있는 방송에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스피 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 추세 깨졌고 제 지난번에 한 2, 3주 전부터 이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글쎄. 예, 수렴하다가 결국은 삼각형이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아래쪽이 깨지네. 예, 근데 예. 그때도 그런 게 일단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요. 1차는 깨졌어요. 깨진 다음에 그 언제 깨졌냐면 요때 깨졌습니다. 네, 요때 깨진 다음에 또 돌려요. 그거 보고 긴가민가 했죠. 이게 그러면은 그래도 욕구는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많이 빠졌으니까 좀 돌리려고 한 욕구가 있구나. 그래서 좋았어라고 하는데 좋았기는 그걸 뒤통수를 또 쳐버리네요. 아주 더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민수 형이 지금 선을 갖다가 밑에 선을 저렇게만 꺼서 그렇지. 네. 저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때 저점부터 하고 하면은 사실 그 선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 요날 깨졌어요. 그 선이 깨졌는데 예. 보통 저런 식의 선이 깨졌을 때 네. 손절이 나올 만한 포지션 상황이면은 바로 후두둑 그냥 갭 하락이든 급락으로 이어지는데 네. 그럴 정도의 수급이 아니면은 그 선 깬 거 맞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들이대 보거든. 요때 진짜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했지.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신규 포지션으로 잡기도 어렵고 글쎄. 만약에 그러면 이게 깼다가 예. 그 다음날 바로 돌아왔거든요. 날이 예. 그러면은 그럼 이제 깨고 바로 돌아왔으면은 그 다음날 제가 보기에는 강하다 복귀해야겠어. 그러면은 요게 이제 속임수잖아요. 예. 그 앞에 그 깬 자리가 그럼 그때 갭상승이 나왔을 것 같아요. 갭상승이 나와서 이 저항 때 그냥 한번 훅 들어가 보겠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민기적거리다가 민기적. 예. 그러니까 이때 많이 좀 당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포지션을 줄여 늘려 하다가 네. 예. 그러다가 줄늘 하다가 그냥 에이 몰라 그냥 좀 버텨봐 하다가 그냥 이거 보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거 3개짜리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점끼리 연결한 그 선이나 네. 우리 김민수의 55일선 저 검은색 저 이평선 하나 저 굵직하게 끼어진 거 네. 저게 지금 향후 이제 다음 주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저걸 올라서야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누르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맞아요. 에이타 고개를 들고 있으면 어딜 하고 누르고 있고 이게 지금 벌써 저희 여름 때부터 정확하게 여름 고가 나온 게 7월 11일이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제대로 거기 안착해서 안심이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름 때부터 지금 저희가 반대로 보게 되면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내가 상반기에 돈 좀 벌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하반기 들어오니까 그것도 번 거는 빠른 속도로 벌써 한두 달 만에 날려갔고 지금 또 나머지 한두 달 만에는 원금까지 그냥 팍 바꿔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익 났던 거면 다 먼저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 KGC의 매운맛.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소장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끝난 겁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못 돌아옵니까? 아니요, 지금 계속해서 그 깨고 내려왔던 그 선에 예. 그 선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반등 시도는 나올 수는 있어요. 트라이가. 예. 그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테크니컬 풀백이라 그러는데 깨진 선, 그게 진짜 깨졌는가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일단 저렇게 됐으면은 선을 또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혹시나 오늘 미국 장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21선 공방에서 그냥 어쨌거나 위로 올라서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선을 다시 꺼야죠 뭐. 8월 5일 날 저점하고 오늘 저점하고 새로 꺼가지고 밑에 네. 조금 더 여유를 줘야지 뭐. 그러고 또 보는 거지 뭐. 그거는 이제 그거야 솔직한 얘기로 전반적인 장이 지금 강하냐 이게 약세장이냐 그거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자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 뭐 30% 가는 놈 나오고 그렇죠. 뭐 자 올라가도 그냥 혼자 1년 넘게 질질 흐른 업종도 있고 한데 뭐 저거는 지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거죠. 고려아연이 급등하면은 또 바뀌겠죠? 아니 나는 오늘 솔직한 얘기로 네. 삼성전자하고 예. 하이닉스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에다가 우리 대형주들 빠진 낙폭을 보니까 어떻게 지수가 이것만 빠지고 말았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지수를 갖다가 지수 방어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고리아렌 같은 건가? 걔도 뭐 시총 나름대로 뭐 한 10위권 된다며.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많이 50만 원에서 거의 뭐 한 세 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 시총이 덩치가 상당히 커진 건 있죠. 근데 오늘 뭐 지수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도 선방하게 만든 이유는 LG 엔솔이 그래도 엔솔. 그나마 제가 봤을 그나마. 때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 정도였고 1% 이상 빠지다가 그래도 뭐 1% 안쪽으로 끝났고 하이닉스도 1%대 하락 정도 했고 그러면 이제 LG 엔솔이 만약에 오늘 같이 한 2~3% 빠졌으면 뭐 지수가 그렇지, 그렇지. 더 밀렸을 텐데 다행히 LG 엔솔은 뭐 해리스가 또 뭐 일부 득표율이 좀 앞서 나간다라는 그런 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 오늘 완전히 트럼프 트레이딩을 또 뒤집는 그런 오늘 우리나라 공장에서는 테마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내다 보니까 LG 엔솔,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니 지수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있는 이제 KB금융. KB금융은 별로 못 올랐는데요. 네, 오늘은 사실은 그 시작해서. 신한금융 지주가 제일 많이 올랐고, 예, 이 지주사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항상 이제 지주사들은 또 시장이 어려울 때 한 번씩 보니까 같이 확 몰려서 올라오더라고요. 지수 좀 방어 역할은 금융 지주사들이 오늘 좀 일부 좀 해준 것도 있죠. 요새 금융지주사를 갖다가 인버스 대신에 산다는 사람. 아, 그런 플레이도 가능할까요, 그게? 그런 말도 돌는데. 경기 민감주인데, 은행비는. 그래요. 신한지주 차트 보셨습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K증시입니다. K증시. 신한지주. 야, 어제 그렇게 밀어버리다가 오늘 갖다 팍 갖다 붙이는 이러고 대형주가 이러는데 빼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일단 지수나- 지주사 지수나- 회장님들이 보니까 직접 PT를 지금 많이 나서시더라고요. 오. 예, 저희 쪽도 그렇게 그래요? 하셨고 직접 투자자들 앞에서 이번에 신한이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이슈. 예. 그 저- 1,000억 넘는 예, 뭐, 예, 네네, 그게 예, 있었는데, 예. 그 곧바로 직접 PT 하시면서 사과하시고, 네, 뭐, 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니까, 어쨌든 주주들을 좀 달래주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뭐 그래도 뭐 뒤에 하긴 했지만, 빨리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주들이 원하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 이번에 그 이제는 뭐 어제였는지 오늘인지도 별로 어제였죠. 삼성전자가. 네.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렸던 내용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이나 31 어제 맞죠 어제. 그 네.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어제 너무 제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워서 그랬는지 오늘인지 어제인지도 막 헷갈리네요. 어제 같은 날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뭔가 좀 뭘 아니 뭐 당장 주가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네. 주주들의 마음을 저는 그걸 좀 만져줄 만한 맞습니다. 뭔가가 네,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야. HBM이 내년도에 뭐 네. HBM4 되고 우리 3 들어갈 거다. 오케이 그거 알겠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 그 기다리기 전에 주가 떨어진 거 좀 뭔가 방어해주거나 아니면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자사주로 그죠. 미국 빅테크주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매입해서 그래, 소각하고 그래, 막 하잖아요. 그래. 예. 근데 이게 자금이 딸려서 그런지. 뭐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씨. 그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전 국민 중에 한 명 추첨해서 매일 10억씩. 그게 어쨌든 주가의 실망감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맞아요. 6만 원 올랐었다 그냥 쭉 어제 윗꼬리 달아버리고 오늘 또 밀려버리고. 예. 이게 좀 그게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죠. 진도 나갑시다 형. 네. 예. 자, 그럼 3강입니다. 일단 고객 예탁 보지 마시죠. 이거 보면 또 승질 나는데요. 이제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추인데요. 50조가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가끔씩 팍팍 들어오면서 한 번씩 저희가 돈 들어오나 싶어서 기대감을 채워줍니다. 네. 요전은 한번 CMS였던 것 같고요. 상장주. 이번엔 또 한번 저희 IPOU 이러면서 들어온 거. 네. 더본코리아. 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 예.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예. 그거 나가자마자 오히려 후폭풍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는 그래도 올해 50조는 지켰거든요. 근데 그게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돈 없는 시장의 면모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도 꺾이고 자금도 꺾이다 보니까 신용도 꺾여야 됩니다. 근데 신용도 이제 꺾이는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린 게 신용 꺾이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같이 꺾이면. 근데 보면은 코스닥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신용 거래 안 합니다. 한번 충격받고 그래서 살짝 늘리다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네. 요거. 예. 이게 삼성전자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게 일단 꺾이고 이번에 그래도 막 베팅했다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이 좀 빠집니다. 빠지는데 삼성전자 신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욕심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드렸고 근데 요렇게 되고 있으면은 이게 잘못해서 이제 시장이 또 뭐 흔들흔들한다. 그럼 요거 단기적으로 늘은 거 가지고 특히 집중이 코스피 쪽이 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업종별 투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또 1조 4천억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일단 기관이 받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연기금까지 총출동.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사모펀드가 동참 안 해요.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코스닥을 사네요. 그러네요. 네. 어제 좀 샀고 오늘은 팔았는데 이번 주 통 치면은 그래도 한 주간 1,4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이런 효과를 노리는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뭐 다 팔았어요 대충요. 네. 근데 그 좋아하던 금융주까지 팝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모아가던 운수장비 이런 것도 손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기전자 또 팔고 철강금속 파는데 그거를 기관들은 받네요. 근데 이게 철강금속 이게 비금속 광물이 고려인이 비금속 광물이가 있죠. 네. 네. 철강금속은 뭐 이쪽을 기관은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 좀 특이한 것 같고 전기전자 쪽은 연기금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는 딱 내국인과 외국인 싸움, 기관과 외국인 싸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먼저 계속 니들이 언제까지 파나 보고 있다가 훅 들어가서 이제 약간 업어치기를 시도를 했는데 업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딱 마동석이네요. 계속 팔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어제 같은 날 IR 조금 괜찮게 했으면 제가 보면 63,000원까지 확 올려도 될 것 같았었어요. 글쎄. 네, 그랬었으면 조금 좀 숨통 트이고 좀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버겁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 보고 기관은 또 그래도 금융주 방어가 오늘 또 방어하더라고요.
그러네. 이상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팀장님 자료 보고 할까요? 퍼뜩 보고 가시다. 퍼뜩이요? 예. 네,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온 거는 대부분 다 2차 전지입니다. 네, 외국인도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개 다 샀네요. 결국엔 기관도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고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 오늘 실적 2차 발표했는데 전지가 많구나. 네, 네. 많이 들어왔고 반도체에선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딱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두산 릴레빌리티 꽤 샀어요 이번 주에. 예, 그리고 뭐 뉴스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긴 샀고 특히 요것도 요즘 조선주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중에 하나 HD현대 마린 솔루션은 또 짱짱하게 외국인들을 사고 있다 이런 쪽들 좀 예.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좀 바이오는 또 들어옵니다. 리가캠 물렸 네 파마리서치 뭐 이런 것들 유바이오 뭐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그래서 바이오 쪽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기관 쪽에서 고레아연 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꽤 샀고요. 예, 여기서 좀 결판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LNF 꽤 좋아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이쁜 모습이 LNF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런 쪽에서 그래요. 그래도 내 뒤에 테슬라 있다 이러면서 뭐 움직이는 내 뒤에 테슬라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밖에 나머지 효성중공업 보통 실적 잘 나오면은 세론 되잖아요. 노세론. 그거 봤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고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화장품 쪽 VT 뭐 시간 외로 또 공식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조금 좀 골치 아픈 이런 모습들이긴 한데 그 해석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LNF 혹시 오늘 뭐 실적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어땠는데요? 뭐 소재 업종 실적 별로 뭐 그냥 기대 안 하고요. 네, 앞으로 좋아지겠지. 에코프로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내년이면 그러니까 일단 멋있게 사과는 했고 내년엔 see you next year. 예?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또 지금부터 또 사서 3년 기다려야 돼? 또 그놈의 사서 3년을 기다려야지 뭐 사서부터 빠지는 거는 뭐 don't care고 그냥 사서 3년만 기다려. 애초에 말했던 3년 벌써 다 되어오는 거 아닌가? 2차 전지 뭐 소재 쪽 뭐 하는 거나. 사서는 도서관에 있고요. 예.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20분은 우리 민 팀장님 오늘도 보니까 주옥 같은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네. 오케이. 갑시다. 네, 먼저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럼 언제쯤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짧게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이야기 잠깐 드리면 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약 한 달 동안은 선거라든지 그런 이벤트 끝날 때까지는 조금 몸을 이제 움츠리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과거의 이 데이터들을 보면 대선 임박해서 한 2, 3주 동안의 코스피의 흐름은 2008년도 이후부터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다. 물론 항상 역사적인 통계가 똑같이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네. 이거를 봤다면 이번에도 그러면 조금 내가 한번 보수적으로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선이 있는 해 전반적으로 좋은데 딱 임박해서는 안 좋았네. 네, 그렇죠. 2, 3주 동안. 딱 그게 지금 2, 3주가 이번 주 지나가는 구간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는 하락률이 더 세로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불확실성 앞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FMC 결과 발표 우리나라는 8일입니다. 요 두 개가 몰려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지나가 보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우리 국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계속 우리가 하반기에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야기를 많이 드리다가 요즘에는 뭐 워낙 이 이야기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딱히 드리진 않는데 일정을 한번 따져봤을 때는 아이고 이제 11월까지 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되느냐 11월 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11월 말 되면 네,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 통과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니까 보통 11월 말쯤에 통상 이제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케이스가 있으니 이번에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11월 중순 이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과거에 이거 유예될 때 12월 22일이었죠? 네, 12월 22일 날 거의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내려놓자 이 부분은. 근데 거의 뭐 미국의 무슨 뭐 부채 한도 협상하듯이 하네. 그럼 거의 임박해서 마지막 이제 연말 전에 아유. 어쨌든 이번에도 11월 중하순 정도에는 윤곽은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내 계좌를 데미지 안 있게 잘 좀 지키자 정도 말씀드리면, 그 희망은 그 다음에는 저 이벤트가 끝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연말 연초 우리 제뉴얼리 이펙트 1월 효과 공부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네. 연말 연초 효과. 영어로 하셔가지고 혹시나 네. 1월 효과. 설명 네. SD 나오셨어요? 어디 뭐 1월만 효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이펙트는 12달 다 있더만. 네. 뭐 근데 다달이 무슨 그래도 뭐. 희망을 찾아봐야 되니까. 어. 네. 11월, 12월 우리나라가 계절적으로는 어쨌든 1월까지 강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 수급적인 요인과 불확실성이 끝나면 어쨌든 저는 좀 선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튀고 달러 강하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먼저 좀 금리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벤트 끝나면 오히려 다시 빠질 가능성. 그러면 환경은 뭐 과거처럼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좀 마련되지 않을까. 거기다 우리나라 국내 수급까지 풀리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도 뭐 마찬가지로 11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는 계절성 좋았고요. 예. 네, 그래서 희망 한번 가져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삼성전자의 흐름인데 좀 아쉽죠. 네, 지금 큰 규모는 아니지만 100억 미만으로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반등 나왔었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지금 1000억대 매도가 지금 나오니까 또 힘없이 이제 6만원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크게 지금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만원 밑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나 박스권 흐름만 보여주면 삼성전자는 그 역할을 일단은 다 한다.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만 안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수급이 다시 또 외국인들 매도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근데 진짜 9월달에 작심하고 팔았구나. 이거요. 아까 표. 그렇죠. 요 구간이 12조 9천억 팔았거든요. 네, 33일 동안. 네.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네. 반대로 하이닉스는 저 구간에 9천억 샀고요. 네, 들쑥날쑥하긴 했는데 합쳐보면 9천억 샀고, 삼성전자는 거의 13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다르게 움직인 거죠. 같은 구간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뭐 다음 주면 선거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주가 또 메인이니까 요건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트럼프 당선되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고 안 좋은 건가? 라고 했을 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 영역이 여기 왼쪽 그래프의 밑에 트럼프 집권했을 때고, 여기가 바이든 쪽인데, 이 오히려 트럼프 집권했을 때가 수익률은 코스피가 더 나았고요. 예. 바이든 집권 시절에는 별로 지금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가 되면 망했다 이런 뭐 공식은 아니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요인을 찾아봤을 때는, 트럼프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 경기도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통화를 좀 완화하는 정책이 있으니 그때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던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뭐 빠르긴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경기는 좀 확장되는, 그 다음에 통화는 지금 금리는 떨어뜨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면 트럼프가 되더라도 큰 흐름은 이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너무 좀 걱정하기는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업종 쪽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되면
그 볼코를 완화하고 금융 쪽 그죠?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트럼프 집권했을 때 이 파이낸셜 섹터는 보다 바이든 집권했을 때가 이 금융업종이 더 강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친환경 업종이 트럼프 집권했을 때 더 강한 그런 그림도 보였거든요. 이 뭐 죄다 제 일감 내지는 그냥 상식적인 어떤 추론하고는 죄다 그쵸. 통계치가 네. 반대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할 때 네. 막 그 정책과 예. 막상 그 대통령이 집권한 때에 움직였던 섹터는 네. 사실은 좀 다르게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은 그래서 겁을 내고 이차전지가 먼저 빠진 거잖아요. 근데 막상 대통령 당선되고 생각보다 이게 뭐 트럼프가 완전히 폐지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그냥 뭐 건드린 정도다. 그러면 2차전지는 이미 프라이싱이 다 되는 거여서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야 전기차 2차전지 빠진 게 아니라 올랐네.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쳐다봤을 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래서 그 각각 그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그 부분은 한번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그러면? 주십시오. 네. 이게 궁금해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인은 이 부분인데 대장주죠. 저는 대장주가 깨지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의 성격을 이제 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단연 대장주 맞죠, 저? 그렇죠. 예. 바이오의 지금 시가총액이 19조였거든요. 예. 코스닥 1위입니다, 시총. 네. 그리고 밑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거든요. 네. 그러면 뭐 어쨌든 코스닥에서는 시총 1위로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한 약 1년, 2년 동안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 거랑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8월 5일이 이때였거든요. 우리 시장 한번 크게 시작이 나왔을 때 여기 8월 5일. 네, 예. 네, 그 뒤로 예. 보시면 뭐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한 단계 더. 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건 저기서부터인데 처음으로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오늘 21선을 깨고 내려온 날입니다. 여기 지금 또 21선, 빨간색으로 지금 종가가 네. 21선 아래예요? 여기거든요. 그러네. 주황색상 21선인데 그러네. 여기 깨졌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21선을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적 분석 책을 보면 21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척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죠. 주추세선이라고 하죠. 생명선이라는 표현도 생명선. 쓰시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추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첫 21선 이탈은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시장이 앞으로 뭐 강세에서 약세,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때 대장주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면 이게 꺾인다. 조금 싸한데. 등골이 약간 오싹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도 알고는 왜 이게 기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회인지를 알려면 적어도 알테오젠이 왜 대장주 역할을 해왔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어릴 때 왜 우리 소풍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뭐 앞산공원도 있고 대구에. 네. 맨날 뭐 병대 디스한. 그래. 혹시 벌에 쏘인 적 있으십니까? 벌에? 벌침? 제가 쏘인 적은 없는데 네. 그 친구 쏘여가지고 괴로워하는 거는 몇 번 봤죠. 그쵸. 네. 저거 되게 특히 말벌은 잘못하면 죽어. 그건 좀 예, 위험하죠. 예, 예. 근데 벌이 이 침을 쏠 때요, 독침을 쏠 때 예. 이거를 이 사람 몸에 어디가 잘 파고들지에 대해서 노려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톡 찍고 탁 날아가거든요. 그냥 네. 대충 쏘고 그냥 간다. 쏘고 가죠. 쏘고 가도 순식간에 그 독은 우리 몸에 확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기 왼쪽에 요거는 알테오젠의 자료라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요 낯선 단어가 있는데 요게 우리 몸에 있는 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들어가면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절단시키고 분해시키면서 독을 확 몸에 퍼지게 만드는 그래요? 그러한 성질이 그 벌침에 있거든요. 예. 그 독이 예. 묻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관으로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뱀에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약으로 만든 게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하 주사. 오늘 사실은 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힘듭니다. 건강검진 제가 정맥 주사 제가 피 뽑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좋으셔. 평소에 관리하니까. 사실 오늘 링거 좀 좋은 거 하나 또 맞았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또 방송도 해야 되니까. 이 피부 미용기기만의 힘은 아니고. 미백이 약간 좀 될 수 있는 거 선생님 저 오늘 연합뉴스 방송 가야 된다고 해서 제일 좋은 링거 하나
수혜가 맞고 왔습니다. 좋아. 네. 근데 노래- 그거 맞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이 혈관 뚫어서 그거 하는 거는 시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시간 걸리는데 그냥 이렇게 주사 맞으면 순식간에 맞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예. 그걸 딱 눌렀을 때 바로 몸 안에 분해시키는 부분을 이 알테오젠이 그 효소를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능한 특히 거거든요. 어디다 놓을 것 없이 그냥 피하 주사니까 그렇죠. 아무데나 네. 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여기 뱃살 쪽에 뱃살 이렇게 쪽에. 많이 하시거나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많이 하시는데 이 피하 주사로의 제형 변경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특허가 만료가 다가와요. 머크사가 이걸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이 특허 만료되면 다 따라하잖아요. 복제하고 그거를 기존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형을 이제 이 혈관에 놓다가 피하로 바꿔버리면 이게 또 못 따라하거든요. 그걸 특허로 걸리기 때문에 다시 또. 네. 그래서 그거 만료되기 전에 이거를 바꿔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는 회사가 알테오젠이니까 이거를 몸속에 분해시키면서 그걸 제형으로 바꿔주는 회사가 알테오젠이 와서 우리나라 알테오젠이 지금 주도주로서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게 그렇게 좋고 한데 20일선을 깨졌다. 그러면 이번이 올라갈 때 못 산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지, 그죠?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올랐네 그러면서 못 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에까지 떨어져서 이제 지지력을 또 갖출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이따가 제가 학회 모멘텀을 말씀드릴 텐데요.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리가켄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 대표님께서 ADC 기술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9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21선 이탈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뭔가 제약바이오의 지금 대장주격들이 주도주격들이 다 오늘 동시에 21선을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이탈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오늘 와장창 지금 지수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예. 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갈 때 뭔가 조금 찝찝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글로벌 테마가 같이 움직이고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편한데 미국에 있는 바이오테크는 사실은 최근 안 움직였습니다. 예. 금리가 4.3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금리 하락의 최대 수혜주를 바이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시장 금리 올라가는데 미국은 안 올라가는데 우리만 계속 올라갔거든요. 바이오가. 그 그림이 이제 알테오젠하고 리가캠 위에 두 개 있는 거고 밑에는 미국의 XBI, NBI라는 대표적인 바이오 ETF 두 개를 제가 넣어놓은 건데 보시면 8월달 이후로 우리만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계속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정받을 만한 좀 때가 사실은 됐다. 왜냐면 금리 때문에 수혜라고 했는데 금리 올라가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약간의 쉬어갈 만한 상황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것도 템베거네. 어떤 거요? 알테오전이 작년 작년 여름만 해도 뭐 한 4만 원도 채 안 되고 던 종목이 이게 40만 2천 원 찍고 지금 네. 엄청 오른 거죠, 사실은. 템베거는 못 먹었으면 이거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 이번에 가격 조정이 확 나오면 이제 기회가 오는 거. 지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던 거지. 계속 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21선 깨졌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가격 조정으로는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뭐 다음 주까지 해서 혹시나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한번 훅 빠져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3만 원에 가면 한번 1차적으로 사자 그러고 막 30만 원 뭐 가면 있겠죠. 또 드글드글 네. 들어오겠다. 있겠죠. 근데 그런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오는 매수세에 이게 반등이 진짜 이번 최근에 봤던 이 고점을 열면은 몰라도 아니면은 요거는 진짜 적어도 민수 리서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만큼의 그거는 있어야겠다. 순발력은 있어야 이 종목에서 대응할 수 있겠다. 그게 만약 알테오젠이 꼭 전고점 뚫고 막 이렇게 난리가 안 나도 알테오젠은 다시 전고점 정도만 갖다 놓고 멈춰주만 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종목들을 찾게 되겠죠. 다음 종목들. 제2의 알테오젠이나 제2의 리가캠을 또 이제 밑으로 이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쟤네들이 흔들려 버리면 사실은 얘네들이
별로 오늘 21선 첫 깨졌는데요. 사실 밑에 있는 바이오 좀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작은 2등주, 3등주 같은 애들은 이미 61선까지 다 깨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CDMO의 대표주자라고 했던 바이넥스 같은 이런 예, 것들 보면 예. 차트가 이미 붕괴돼 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게 이제 1등주와 그 뒤에 있는 종목들하고 차이거든요. 근데 1등주들이 다시 올라와서 어느 정도만 유지해줘도 그러면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리고 새로운 또 알테오제는 없냐? 내년도에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릴리도 지금 사실 보면 위태 많이 빠졌어요. 야는 지금 아. 일간 차트상에 200일선 공방하고 있네. 네. 그훅 빠졌다가 시가 대비해서 양봉으로 쭉 당겨놨잖아요. 그 다마. 그 뭐 실적이 생각보다 뭐 이야기 나오면서 얘도 템베그구나. 일라이릴리도. 뭐 지금 처음 보시는 거 아니시죠? 처음 보는 건 아닌데.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바팜, SK 바팜 SK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SK 바팜. 네, 삼바 말고 SK 바팜. 다 MG들은 SK 바팜. DMG들은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바팜. 바팜. 네, 그리고 막 펩트론도 버티고 있어요. 펩트론도. 예.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버티고 있다가 좀 확 빠질까요? 아니면 버티고 있다가 뭐 모르겠습니다. 예. 바이오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는 심리가 또 중요하니까. 심리. 심리가 확 무너져 버리면 같이 훅 엮여서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대장주들의 흐름들은 잘 좀 제가 봤을 때는 체크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제 11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는 학회 이벤트를 가지고 많이 보는데 지금 줄을 다 꺼놨잖아요. 그죠? 다 이벤트가 지나간 거거든요.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뭐 남아있는 게 하반기 요거 3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있는 이벤트들 대비해서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 항상 뭐 연말 되면 이야기 나오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작년에 올해까지 저런 컨퍼런스 앞에 코스피 200 헬스케어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것을 한번 보면 1월 달에 있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AACR, 아스코 이런 아마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이벤트가 이때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또 오릅니다. 그리고 항상 공백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9월달 넘어가면 에스모라고 있는 이게 4개가 중요한 학회거든요. 그래서 에스모 있기 전에도 주가는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거 보기에는 너무 빠르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11월에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뭐 좋은 위치까지 좀 조정을 좀 내려와 있다. 그러면 뭐 모멘텀으로 한번 해볼 만한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급하게 지금은 첫 22선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기보다는 큰 이벤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흐름들을 한번 또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체크할 거니까 그때 한번 저는 다음 1월 달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오늘도 민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네. 자료 다 마저 다 발표 못 하셨죠? 뭐,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료실에 또 우리 민재기 팀장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들은 오늘 또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또 저희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포맥스 라이브 조금 이렇게 평소보다 집중해서 봐주실 될 주간 같습니다. 저희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